네,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오늘 일본과 크로아티아와 일본의 경기 정말 지루한 120분을 보냈고요. 승부차기 끝에 크로아티아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1대1 무승부 후에 크로아티아의 8강 진출. 음, 이거 뭐 4년 전에도 좀 본 그림이긴 한데 그게 반복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볼리 선정 맨 오브 더 매치 이 선수로 제가 꼽아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아니, 그럴 만합니다. 네, 리바코비치 골키퍼. 일단 얘 말고 없었다. 네,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없었다. 음, 그래서 리바코비치를 꼽았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이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충분히 꼽힐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려 3개의 슈팅을 막아냈어요. 그쵸. 저 중에 실축은 없었던 네. 거예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음, 물론 너무 약해서 실축성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리바코비치가 3개를 막았어요. 네, 그러면서 4번 키커만에 크로아티아가 3대1 승부차기 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바코비치가 MVM으로 꼽힐만 하고 그러면 이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왜 제 꼽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차차 얘기를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네. 되네요. 네. 자, 전반전부터 살펴보면 일본이 일단 오늘은 3백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경기 초반에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대가 유럽팀, 유럽 강호죠? 그럴 때 어떻게 상대하면 좋은지 조별리그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파하면서 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 최대한 스페인전과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미토마랑 저기 누굽니까? 도안을 교체 투입하는 게 어떤 교체 전략 핵심이었는데 이번엔 구보가 부상이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도안이 선발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후반에 가동했던 그 후반전용 전략을 전반전부터 거의 가동한 셈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먼저 앞서 가게 됐습니다. 네. 반면 크로아티아는 고질적인 득점 기회 창출과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4-3-3인데 3톱 중에서 유일한 윙어인 페리시치는 토트넘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꾸준히 상대를 계속 위협하고 흔드는 윙어가 아니고 좀 득점형 윙어예요 원래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는 그냥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골을 넣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전반전에 골 장면을 보면 어쨌든 선발 투입시킨 도안이 이제 크로스를 올리면서 결국 일본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프리킥 상황에서 요시다를 거쳐서 마에다가 밀어 넣었고 압박 원툴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야 쟤는 골을 절대 못 넣을 것 같은데 압박 열심히 하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 교체 멤버들을 위해서 상대 체력 빼놓고 나가는 그런 역할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근성이 있는 세트피스에서의 골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전반전까지는 일본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반전이 일본이 1대0을 앞선 채로 끝났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뭔가 크로아티아가 당장의 선수 변화는 없었는데 결국에 후반 초반에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네, 크로아티아 골 장면에서는 이제 우리 상당히 친숙한 두 선수가 넣었는데 일단 데안 로브렌의 크로스를 받아서 손흥민 친구 페리시치의 뚝배기로 이제 골이 났습니다. 데안 로브렌은 좀 옛날 얘기긴 한데 한류가 지금처럼 유행하기 좀 전에 뭐 본인이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런 거 좋아한다고 계속 올리고 그래서 그 대한 로브렌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딱히 한국 선수랑 큰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한국 선수 동료들이나 그런 것처럼 초코파이 받고 그거 뭐 인증샷 올리고 그래서 친숙한 선수예요. 근데 이제 리버풀에서는 좀 뛰다가 밀려났죠. 하지만 여전히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는 꽤 중요한 선수로 뛰고 있었는데 이 로브렌이 정말 답답하니까 세트백이 올라가서 얼리 크로스를 올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확했다. 너무 정확했어요. 미드필더 놈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한다. 멍청한 놈들 이러면서 잘 올렸고 그다음에 헤딩도 이 팀은 이제 장신 공격수인 페트코비치를 한 발로 넣었거든요. 근데 공격수들이 헤딩 제대로 못 따고 일본 센터백한테 밀려가지고 흐느적 무슨 행사풍선처럼 흐느적거리거나 있으니까 페리시치가 멍청한 스트라이커 놈들 내가 머리로 한다 이러면서 헤딩으로 빡 꽂아가지고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페리시치는 여기서도 봤듯이 좀 원래도 약간 뭐 손흥민이랑 비슷하다고 그랬던 얘기를 많이 들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측면에서 막 흔들고 막 재간 부리고 그런 윙백 하면 흔히 생각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득점형 윙어거든요. 원래 뚝배기가 좋아요. 그거를 간만에 보여주면서 동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페트코비치를 비롯해서 공격진이 굉장히 부진했고 네. 한 게 없어요. 모 언니가 정말 그 눈 잠깐 딴 데 봤다가 보면 그 사이 늙어 있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는 뭐 언니였어요. 아 언니 여전하네. 끝낼 때 보니까 뭐 할머니가 됐더라고. 주름이 이렇게. 그 정도로 모드리치가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했고 이 팀은 이제
사실은 중원 경쟁력이 저는 이제 달리치 감독의 선택일 텐데 중원 경쟁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4년 전에 우승했던 게 브로조비치, 모드리치 그리고 라키티치 네. 조합인데 라키티치 자리에 코바치치가 들어오긴 했지만 코바치치도 그렇게 못한 선수 아니에요. 근데 코바치치가 스타일상 라키티치보다 더 수비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과감하게 하면 모드리치 올렸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모드리치 네가 뒤에서부터 끌고 올라가. 우짜겐노 리치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모드리치한테 지침을 엄청 지었는데 모드리치가 다 감당했어요. 빌드업에서 엄청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찬스 메이킹까지는 모드리치가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왜냐면 애초에 위치가 뒤니까 가끔 올라가서 가끔 패스 찌르고 가끔 중거리 슛 때리고 이거 외에는 모드리치가 그 이상의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팀을 지탱하는 게 한계였다.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뭐 발리슛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네, 멋있었어요. 네, 두 팀 모두 선수 교체도 딱히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미토마 정도만 굉장히 눈에 띄었고 교체 멤버 중에 양 팀 모두 선수 교체에 있어서 딱히 뭔가 득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규정 경기들에서는 미토마 투입 전까지 밀리고 있다가 미토마랑 도안 넣으면서 압박을 세게 하고 라인을 올린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애초에 전반전부터 안 밀리고 있으니까 요즘 역설적으로 미토마 투입 효과가 좀 적었죠. 그래서 미토마가 드리블 한 2번 보여줬나?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미토마 개인만 드리블하는 게 아니고 앞선 경기에 미토마 효과는 미토마를 넣으면서 팀 전체가 압박을 세게 하고 상대 실수를 유발하고 이렇게 상대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토너먼트라 그런지 아니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에 안 밀려서 그런지 일본이 그런 효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 후반전 쭉 그냥 밍숭맹숭한 흐름으로 지나갔죠. 연장전까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그 맨 오브 더 매치를 이제 골키퍼로 꼽긴 했지만 비교적 필드 플레이어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꼽자면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바르디올. 네, 네. 요시코 그바르디올. 네. 왜 저기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빅클럽 부자 구단들이 이 선수를 사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다 물리치고 분데스리가 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분데스리가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 좀 적긴 한데 분데스리가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이미 세계 최고의 센터백 반열에 이미 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보여줬어요. 네. 쉽게 말하면 뭐 크로아티아 김민재라고 할 수 있죠. 네, 혼자 다 했습니다. 네, 보면은 네. 키가 엄청 큰 건 아닌데 김민재처럼 상체가 되게 커요. 딱 부러져서 몸싸움은 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 빠르고 공 끌고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패스도 정확하고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류의 수비수죠. 그래서 특히나 막판에 양 팀 모두 그냥 롱볼 때리기 시작할 때는 일본 선수 향한 롱볼을 그바르디올이 쓱 뺏고 쓱 뺏고 다 따내고 이런 양상으로 거의 막판 한 4-50분 지나가지 않았나. 그바르디올의 존재감이 굉장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김민재가 풀핏이었으면 풀핏 김민재가 딱 저런 그바르디올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세리아 최고 수비수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풀핏 김민재가 있으면 한국이 훨씬 수월하게 경기했을 텐데 너무나 아깝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크로아티아는 일단 지난 대회 결승팀입니다. 네. 결승팀인데 이번에 이제 8강을 진출했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 대회도 승부차기 승부도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도 크로아티아가 16강전부터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8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달리치 사실 승부차기라는 게 그 50대 50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전력이 조금이라도 위면 승부차기 안 가고 싶은 게 많은 감독들의 생리지만 어쩌면 크로아티아라는 팀은 4년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별 주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크로아티아는 16강에서 덴마크였나요? 승부차기에서 올라갔고 8강 또 승부차기에서 올라갔고요. 4강 연장전이었어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이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채로 프랑스를 만났던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 이 팀이 공격력이 좀 답답한 게 지난 대회보다 만주키치 있을 때보다 답답해지긴 했지만 승리 공식은 그대로인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로브렌 어시의 페리시치 골이건 뭐건 한 골은 넣으면 되지 뭐. 그러면 승차 가자. 승차 가면 반반 아니겠어? 에이 50% 미만인 것보단 낫잖아. 하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승리 공식으로 토너먼트를 시작한 크로아티아입니다. 네. 아, 우리 모 언니가 네.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최대한 오랜 시간 버텨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드리치를 풀타임 쓰지 못하고 결국 뺐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모드리치를 뺀 뒤에 대체로 들어온 미드필더들이 네, 모드리치랑 생긴 거나 닮았을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닮았을 수도 있는데 플레이를 보면 아니네. 왜냐면 모드리치의 그 우아함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격만 그런 게 아니고 4년 전보다
모드리치가 늙었고 모드리치 언젠가 퍼질 수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더 일찍 승부를 보려는 생각을 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크로아티아와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 크로아티아가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코비치 오메데또 오메데또.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